안녕하세요. 구해주 7번째 기업 메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신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0개 투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아마 하락률을 보였던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 또 있지만 최근 1년 동안의 주가가 무려 67%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그냥 1등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로 1등이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일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져야 30% 중반대에서 30%에서 3%에서 한 많이 50%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에서 35가 평균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고 좀 덜 빠진 기업들이 한 20% 중반 이런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일반 중형주들 뭐 이런 기업들이 한 5, 60%씩 뭐 쭉쭉 빠졌고 그 다음에 매출은 있지만 실적이 안 나왔던 기업들이 한 70% 이상 빠졌고 매출도 거의 없는데 꿈만으로 올랐던 기업들 한 90%씩 빠졌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메타가 67% 정도 빠질 정도의 원래 기업의 유형들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예전에는 페이스북이었죠. 그래서 FB 티커를 쓰다가 지금 메타로 바꿨는데요. 정말로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은 말 그대로 SNS를 했던 거고 메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SNS가 아니라 여기 이제 써드렸지만 XR 기기라고 하는 뭐 AR이나 VR 기기들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 그러니까 SNS 플랫폼이 아니라 이 XR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이용한 최고 강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사명도 바꾸고 여기다 완전 올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주가 하락 요인을 좀 다른 빅테크 기업들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일단 3분기 매출액이 좀 감소했고 주당 수익 컨센서스 하회했고 무엇보다도 이 투자 확대 때문에 이익률이 완전 급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연한산으로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35.9%면 고마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4%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익률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막 그래서 주주들이 지금 막 부글부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뭐 리얼리티 랩스에서 뭐 R&D 비용들 지금 인건비라든지 뭐 투자 메타와 관련된 메타버스와 관련된 투자들이죠.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는 계속해서 기기도 만들고 또 거기에 맞는 뭐 어떤 플랫폼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익 시기가 명확하게 아직 지금 밝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25년도에 어떤 상용화의 서비스가 명확하게 언제부터 나와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라든가 그런 계획들 언제면 요쪽 부분들이 매출이 터지면서 손익이 전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불투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메타에 상당히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앱에서 추적을 못하게끔 뭐 이런 이제 개인의 어떤 정보들을 추정하지 못해서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채널에서 맞춤형 광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메타의 주가를 상당히 짓누르고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첫 번째 기업부터 7번째 기업까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뭔가 좀 주가에 되게 이렇게 뭐가 무거운, 이렇게 어깨가 되게 굉장히 많은 짐이 올라가 있어서 단기간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신규로 뭔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격은 충분히 쌉니다. 가격은 충분히 싼데 문제는 아까 저기에서 이제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수익성이 안 좋은 부분들이 앞으로도 뭐 최소한 2분기 이상들은 꽤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시기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시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되게 어렵죠. 그쵸. 이게 왜냐면 주가가 여기 보시면 $300 넘던 애가 $113니까 3분의 1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뭐, 관심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데이터하고 내용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요약을 보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역성장.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아까 이제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에 메타 관련된 투자들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인력 채용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메타도 10,000명인가 8,000명인가 10,000명 해고하겠다고 했고 구글도 뭐죠? 아마존도 해고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막 테크 기업들이 다 지금 대규모 감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구조조정 이후에 그다음 이익률을 회복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가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쪽 부분 신규 사업 부분에는 계속 R&D 투자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서 진짜 수익성이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메타 말고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때려 붓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3분기 실적이 $277억 나왔고요. 전년 대비 4.5%,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1.1% 조금 잘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1.64, 그래서 수익성이 완전 안 좋아진 거죠. 전년 대비 이익이 반토막 난 거니까요. 근데 반토막 난 건데 이익이 컨센서스보다도 13%가 나빴다는 게 매출은 1%가 더 높았는데 이익이 13%가 더 안 좋았다는 얘기는 이익률이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이익률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가장 큰 이유가 신규 사업 R&D 투자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 그쪽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회사가 신사업 투자로 이익률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2019년도 3분기에 이익률을 찾아봤더니 40.7%였어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40%대. 그 다음에 2020년도에 36, 2021년도에 35.9, 그리고 올해가 이제 확 떨어진 거죠. 20%대. 그러니까 과거에 2019년도에 40% 이익률에 비하면 지금 이익률 자체가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20% 초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반면에 이제 이 AR, VR, XR 기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현실 세계에 적용해서 비즈니스까지 풀릴 때까지는 좀 기간이 좀 소요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당분간 비용이 계속 높고 이익률이 예전만큼 높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조금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메타에 대한 판단을 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적 차트로 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한상 기준을 보면 이미 이때 꺾였는데 이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알 수 있겠고요. 분기로 보면 좀 더 명확하죠. 이게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요때 2021년도에 이익으로는 이미 고점을 치고 지금 계속 매 분기마다 지금 분기 이익이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익률 자체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익 자체도 그렇게 확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어서 예전에 이렇게 벌어들였던 2018년도, 19년도 이 수준을 지금 완전 회귀한 상태예요. 이익의 규모만 보자면. 근데 이제 매출액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제 그 애플에서 이런 앱 추적 관련된 개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부로 추적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또 약간 SNS에서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광고주 보이콧들도 좀 있었고 이런 영향들을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인 광고 쪽에서는 좀 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발생했고 신규 사업에서는 매출은 미미한데 투자는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메타는 이제 요 신규 사업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회복돼서 나타나는 그 즈음이 이제 다시 한번 완전 레벨업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지 안 될지가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시간을 거쳤잖아요. 왜냐하면 그 윈도우즈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 파는 거 외에는 없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내놓으면서 애저 서비스 아까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쪽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기업 체질도 완전 전환했고 구독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사서 USB를 설치하거나 이런 설치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 구독형 형태로 월 베이스에 정액하는 형태로 하면서 상당히 수익성도 늘리고 상당히 매출이나 현금 흐름 자체를 꾸준하게 나오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 카피를 팔 때는 그게 출시할 해에만 매출 점핑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또 줄잖아요. 이렇게 쭉 버전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오면 이런 이제 톱니바퀴 형태로 하는데, 구독형 형태로 하게 되면 이게 일자로 이제 플랫하게 쭉 올라가거든요. 어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의 전환들이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래된 주가 정체기를 돌파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메타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주가 정체기가 조금은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부분에서 어떤 성과들이 조금 가시화되고 나야 제대로 된 어떤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거처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익률 보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과거에 뭐 50%까지도 있었군요.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최저 이익률 10년 동안의 것도 지금 하향 돌파해서 이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익률이 다시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 사업부 말고도 이제 다른 사업부에서 워낙 적자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신규 사업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의 메타를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 시점들이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 예상치를 보면 이제 올해가 이제 매출액이 한 2% 줄고 주당 순이익이 33% 줄었는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수익성은 좀 더 나빠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한 15% 정도 더 떨어져서 수익성은 더 나빠지는 이런 구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성장 둔화하고 수익성 하락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는 앞으로 한 1년, 최소한 1년에서 한 2년 사이에는 고속 성장을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아까 XR 기기나 이런 쪽의 부분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거나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가장 선두에 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익성으로 연결될지, 사업 철수가 될지,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굉장한 투자를 해서 모험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증권사 투자 의견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증권사에서도 39개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냈는데 26개 증권사가 바이 의견을 냈고 10개가 홀드고 3개는 그냥 팔자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목표가에서조차도 뭔가 보통은 웬만하면 다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 홀드를 많이 주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팔자까지 홀드까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맞는 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적정 주가는 증권사에서는 약 146달러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서 현재 110달러, 113달러 대비하면 한 30% 정도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증권사 전체 의견을 보면 제일 최저가를 제시한 증권사가 80달러니까 지금 113달러보다도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최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경우. 그 다음에 최고를 보는 건 260달러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의 어떤 의견의 밴드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걸 평균한 가격이 지금 한 146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 진단 그 점수를 좀 보면요. 79점인데 100점 만점에 79점이고 상위로 보면 2%의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79점이지만 그래서 이 재무 안전성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미래 성장성에서 지금 0점이거든요. 0점. 그러니까 아예 성장성에서 점수를 하나도 못 받은 이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쪽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이고 이 부분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 적정 주가는 143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143달러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적정 주가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적정 주가에서조차도 기업의 어떤 이제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베이스가 되는 가치의 값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내년에도 실적 성장보다는 순이익도 한 15%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려운 주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미리 살 필요는 없는 시점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존에 보유한 분들이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기존에 보유했다는 게 좀 전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아주 전에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전에 사신 분들은 그냥 바로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기간상으로만 보자면 같은 기간을 놓고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에 보면 장기간 보유한 분들은 참 의견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 회복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다뤘던 구해주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주가가 회복돼서 예전에 뭐 $200, $250를 회복되는, 그러니까 원래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조금은 더 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관없다. 그냥 난 손실이 너무 싫고 무조건 그냥 보유해서라도 원금을 찾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원금도 조금 빨리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메타보다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구해주에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은 고르시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메타가 회복되는 속도보다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타이밍을 잡으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뭐 제 의견은 이 데이터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제 의견에 따라 꼭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드린 사실 이런 의견을 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영상이 박제가 돼서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또 물려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영상에서 찍는 시점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화되면서 수익화되면서 턴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아까 주가가 못 오르게 하는 그 요인들이 언제 해소되냐는 거는 그것까지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게 좀 더 빨리 해소된다 그러면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잡으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개인들이 뉴스나 이런 것들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최종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